반갑습니다. 강남선비고요. 저를 보신다면 일시정지해 두시고 이런 글들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딥시크, 미국에서 이제 중국발 AI 쇼크가 발생했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최근 AI 스타게이트 관련주들이 폭락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을 진단해 드릴 거고, 특별히 이수페타시스 주가 전망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건데요. 여러 자료들을 갖고 왔으니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와 영상을 끝까지 잘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은 요즘에 이제 수익 축제인 건 사실인데요. 이런 점도 잘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큰일이 발생했죠. 이 부분 먼저 짚어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오클로, SMR, 원자력 관련주들, 그리고 비스트라 에너지, 아이스타 네트워크스, 그리고 코엔, 이런 이제 주식들이 전반적으로는 다 폭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간외에서는 다 급반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금 마이너스 19%만 봤을 때는 엄청난 폭락일 것 같지만 마이너스 25% 끝났던 주식이 지금 반등으로 시간외에서 끝났단 말이죠. 잠시 후 저녁이 된다면 다시 우리 시간으로 저녁이 된다면은 다시 이제 이게 폭락이 이어질 수도 있고 반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내심 폭락이 조금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폭락이 연속해서 이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일단 첫 번째, 차트 관점에서 봤을 땐 오콜로와 지베르노바가 최근에 주도주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비스트라 에너지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로 반등을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눌림목에서 아주 유의미한 눌림목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특별히 오라클 같은 경우도 스타게이트 대표 수혜주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다 비슷한 그림을 그렸는데, 최근에 이제 아이온큐 같은 종목들도 보시면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당시에 노이즈가 발생하고 바로 크게 반등이 나왔죠.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눈에 뻔히 보이는 어떤 박스권의 이 지점을 눌림목이 생긴 다음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베르노바와 오클로, 특히 오클로는 샘 알트만이 투자한 원자력 관련주죠. 원자력 관련주에서 제가 SMR을 지난 여름부터 매수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린 바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오클로 같은 경우도 지금 30불을 강하게 터치하면서 반등을 빠르게 시도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물론 이제 30불 밑에서는 매수하려는 매수세가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방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오클로가 계속 반등을 이어갈까요? 아니면 하락이 이어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큰 그림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좀 자세하게 분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딥시크, 최근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개발한 AI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이 모델은 첨단 칩 없이도 세계 상위 10위 안에 드는 성능을 보여준다. 딥시크 AI 어시스턴트 앱은 미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챗 GPT를 제치고 무료 앱 1위를 차지했다. 이 앱은 엔비디아 H800 810을 이용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 우리가 핵심이 뭐냐면은 문해력이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면 안 됩니다. 엔비디아 칩을, 그러니까 비교적 싼 AI 칩을 했다고 하는 거지, AI 칩 없이 AI를 만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AI 칩을 만들었는데, AI 칩으로 AI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엔비디아를 활용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노이즈가 그냥 발생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노이즈.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노이즈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는 첫 번째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도 보시면은 이제 언론의 이런 이제 이슈 부각과 그리고 이제 시장의 어떤 강한 흔들림, 이거는 여기서 보시면 스타게이트, 중국 금융사들의 AI 밸류체인 1조 위안 지원 계획, 인도 대규모 AI 투자 등 이를 이제 AI 산업의 우상향을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건데요. AI가 AI 코어 인프라 기업들의 주가 우상향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컬러는 변할 수 있지만 코어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AI 하드웨어, AI 소프트웨어, AI의 지금 황금기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이게 나온 것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앞으로 계속 AI 내러티브가 커질 것이다.
이거를 방증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단기적으로 이런 게 떨어졌다는 게 사실 저는 큰 의미는 없고, 엔비디아도 사실 만약에 $100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지, 이거를 더 이어서 팔려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면 이미 이 회사의 PEG는 200분이 안 되고요. 사실 이제 PEG가 1.5배 이하에서는 저평가 영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 주식이 못 오른다, 버블이 꺼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제가 과거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이미 보시면은 1달러 부근, 그러니까 정확히는 여기서 보시면은 1993년에 저점이 1달러였는데 82달러까지 80배가 올랐습니다. 단기간 6년간, 그쵸? 6년, 7년간 그렇게 80배가 올랐던 주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IT 버블처럼 지금 AI 버블도 어떤 주식이든 50배, 80배, 100배는 올라가야, 저는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그런 주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100배가 나와야, 그쵸? 100배가 나와야 이런 주식이 이제 3달러에서 시작했는지 6달러에서 시작했는지 우리가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면 최소 이제 이런 게 300달러는 가야 버블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최근에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도 그렇지만 지금 최근 유튜브에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게, 시장이 좋아지면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게 이제 JEO를 인수 철회를 하면서 AI 기판 대장주가 다시 돌아왔다. 특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JEO 인수 철회를 공시했고, 당사는 기지급된 계약금 반환 요청하였으며 필요시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제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법적 이제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큰 하락이 나온다면 AI 내러티브가 커질 거를 생각한다면 사실상 이수페타시스와 두산이 미국 북미 지역의 AI 칩, AI 가속기, 네트워크향 매출에 압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분석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수페타시스의 현재 시가총액은 2조 5천억이라고 나오죠. 그쵸? 정확히는 2조 5,800억인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향후에 1,600억. 그쵸? 1,500억, 보수적으로 봤을 때 1,500억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2조 5천억이죠. 두산은 여기서 이제 지주사니까 여기서 뭐 1조 3천억 나오겠지만, 현재 두산의 전자사업부는 영업이익을 1,000억 잡아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60%가 더 나오는 거예요, 이수페타시스가. 그러니까 두산이 1,000억이 나오고 이수페타시스는 60%예요. 제가 이제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실까봐 이제 제가 이제 자세히 얘기해 드릴 게 뭐냐면은,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두산, 이수페타시스, 이걸 이제 이제 우리가 분석해야 하는데, 두산은 2025년 전자사업부 1,000억, 이수페타시스는 1,500억. 그러면 얘가 50%가 더 많은 겁니다. 근데 두산의 시가총액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 두산의 시가총액은 현재, 자세히 보세요. 두산의 전자사업부의 시가총액은 현재 NAV 3조 5천억입니다. 3조 5천억이에요. 우리가 두산, 이게 이제 지주사니까 여기서 보시면 뭐 6조 찍히고 5조 찍히니까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두산의 전자사업부는 지금 현재 3조 5천억입니다.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아까 얘기했죠? 그쵸? 2조 5천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조 5천억에다 우리가 곱하기 50%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50% 곱하기 50% 하면은 5조 됩니다. 그죠? 5조가 넘어가요. 제가 아까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1,500억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JEO 인수 철회에 대한 법적 소송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지 않는다면, 이번 미국 시장의 어떤 급락, 이런 걸로 인해서 이수페타시스가 만약에 그 급락이, 제가 최근에 LS 일렉트릭을 이날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멤버십에서 1월 21일 날 우리 멤버십에서는 LS 일렉트릭을 한번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1월 17일부터는 통신 장비에서 솔리드 같은 경우도 프리6G가 지금 아무래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광통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케이블 통신이 많거든요. 근데 광통신으로 바뀌면은 이게 이제 획기적으로 바뀔 겁니다. 획기적으로. 미국은 이제 20%가 아직 이제 광통신 점유율이 20% 이하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90%까지 갈 때까지는 향후 이제 5년, 7년 안에 이게
획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제대로 나는 그런 회사의 주식을 사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걸 공부시켜드렸고, 양자 암호통신 관련해서는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수페타시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이수페타시스 굉장히 저평가다. 특히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때 이 그림하고, 우리가 자세히 보세요. 이 박스권을 돌파한 20만원을 돌파한 이 그림하고 21만원 부근에서 지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고점을 우리가 228,500원 찍더니 20만 5천원을 찍습니다. 그쵸? 마이너스 10%를 찍어요. 그러면 이수페타 이때도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6천억 터졌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도 거래대금이 5,200억 터집니다. 그쵸? 거래대금 5,200억 터져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계속 안 좋아서 이 주식이 하락이 나오고 제2호 인수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불거져, 그러면은 38,000원과 35,000원 사이에서는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당연히 여기서 그죠, 2배 이상 올라가야 된다면은 당연히 그렇죠, 6만원 이상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8만원, 10만원까지도 열려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합리적인 공부를 해보면은 어떤 주식을 언제 라인에 사면은, 지금도 사실 여러분들의 로봇주가 굉장히 강세고,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월봉 기준으로 우리 시장은 항상 12월에서 2월 사이가 중요한데, 12월에서 2월 사이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지금 항상 이제 5월 전후까지는 강세를 보인다. 2024년에 강세를 보였던 게 우리가 알테오젠, 그렇죠? 알테오젠 24년 2월에 신고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알테오젠과 같은 라인에 있는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우리가 이제 안 봐도 뻔해요. 에이프릴 바이오,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같은 라인에 없더라도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뭐 이런 주식들도 2024년에 하반기에는 또 좋아져요. 자, 그러면은 제약바이오뿐만 아니고 실제로 방산주도 2024년 2월에 다시 신고가를 가기 시작합니다. 2023년 12월에 가더니, 그쵸?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매년 연말과 월초가 중요하다. 12월부터 2월 사이에 주도주, 향후의 주도주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강세를 띠는 종목들이 원자력입니다. 지베르노바도 좋지만 오클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SMR을 사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지난 여름부터, 뉴스케일 파워를 사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 여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뉴스케일 파워도 보시면은 그쵸? 11월, 12월, 그리고 1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클로가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레드와이어, 우주항공,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이온큐, 그렇죠.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오클로, 원자력, 비스트라에너지, 지베르노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렇죠. 이런 주식들이 강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엔비디아, 뭐 테슬라 다 강세를 보였지만, 브로드컴도 강세를 보였지만, 이런 주식들도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만약에 미국 시장이 뭐 여기서 변동성은 상당히 커질 건데, 저는 이제 더 추가 버블로 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LNG, 그쵸? LNG. 그리고 이제 당장 5월에 무슨 일이 있어요? 3월에 당장 미국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요? 3월에 미국 시장에서는 당장 엔비디아 GTC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GTC에서는 작년에 참고로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특징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2000년대는 애플의 개발자 회의,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5월에 열리고, 그 5월에 열린 애플의 개발자 회의를 앞두고 항상 강세를 보였던 게 LG이노텍, BHI라는 주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BHI는 원자력이죠? 죄송합니다. BH, 그죠? FPCB 부품 만드는 회사, BH. 이게 이제 보시면 5월을 앞두고 항상, 그렇죠? 5월을 앞두고 항상 강세예요. 제가 이제 없는 얘기 지어내지 않습니다. 보시면, 그죠? 5월을 앞두고, 여기서 보세요. 5월을 앞두고 강세, 5월을 앞두고 괜찮고, 그렇죠? 여기서도 보시면, 그렇죠? 5월을 앞두고, 그렇죠? 4월부터 해서 강세,
그러니까 3, 4월부터 항상 BH는 강세였는데 지금 올해도 그게 이어질까요? 저는 올해는 이제 엔비디아 GTC를 보셔야 돼요. 엔비디아 GTC에 이제 지금 피지컬 AI가 내러티브를 만들고 있으니까 로봇 관련주를 보셔야 되는데 저는 로봇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장 자동화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아무래도 테슬라 봇이 향후에 이제 BH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당장 테슬라 봇이 2024년에 공장에 2대를 놨는데 향후에 수십 대를 놓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 봇은 걷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는 1990년도에 창립돼 설립되면서 시작 그 역사가 깊은 로봇 휴머노이드 회사인데 제주 넘기 하고 있고 뛰기 하고 있고 공중 제비 돌기 하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관련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쵸 세게 올라가죠. 세게 올라가요. 세게 올라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세님들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주식들이 올라가는 스토리를 보면은 뭐 미국 주식 못지않게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상반기 때 엔비디아 GTC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엔비디아 GTC 관련해서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고 그때 이제 로봇하고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이야기가 돌 건데 양자 컴퓨터도 돈을 버는 회사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미리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어떤 기업이 돈을 번다 그런 것보다 어떤 주식이 관련주야, 어떤 주식이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와, 뭐 이런 걸로 집중해서 보면은 물론 그런 주식으로도 돈을 벌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서 한국 정부 인증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런 것들도 뭐 급등 나오고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실적이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괜찮으니까요. 전년도에 이제 벌써 130억을 했었으니까 뭐 나쁘지 않죠. 근데 되도록이면 실제 수혜가 있는 종목을 사시는 게 좋죠. 실제 수혜. 그거를 저는 멤버십에서 이미 일찍이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일찍이.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멤버십뿐만 아니고 유튜브에서도 분명히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제가 6,000원일 때부터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벌써 지금 8,600원을 찍었다는 거죠. 이런 점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이제 멤버십에서는 하도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이 바로바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워낙 많고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에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단기로 봤을 때는 제가 보면은 분명히 로봇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황금기입니다. 지금 이제 AI 가속기 네트워크향 특히 네트워크향 매출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스타게이트 관련 진짜 수혜주일 수 있고 특히 이수베타시스는 이번에 5천억이 터지면서 아주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고 그러다 보면은 빠르게 지지하고 바로 급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이와의 어떤 법적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향후에 이제 물론 이제 철회한다고 했습니다. 제휴 인수를. 근데 만약에 갑자기 또 제휴 인수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 하면은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주식 못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점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런 변수 정도는 이해하시고 분산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주식뿐만 아니고 다른 주식. 그러니까 사실 로봇주 중에 이제 엄청나게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이미 멤버십에서 사라고 해서 큰 수익이 났고요. 하이젠 RNM은 큰 수익이 났고 저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로봇주 중에 또는 양자 통신 관련주 중에 그런 주식 중에 지금 상당히 큰 수익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있는데 그런 건 멤버십에서 함께 공부를 해보세요. 오늘 빅데이터 클럽 수익 인증이 너무 많네요. 이렇게 해서 축하드립니다. 일단 모나용평, SK바이오팜, 알테오젠, 솔리드 36% 수익 축하드리고요. 선비님 교육 중에 강조하신 부분 잘 공부하고 있다가 어제 양자통신 관련주 솔리드를 분할 매수로 사놓았는데 오늘 급등해서 수익이 났습니다. 이번 주도 수익이 났습니다. 선비님 설 명절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선비님과 운영진 구정 연휴 잘 보내세요. 1월 수익 감사드립니다. 100만원 수익 났습니다. 28만원 수익 났습니다. 300만원 수익 났습니다. 70만원 수익 났습니다. 솔리드 1600만원 수익입니다. 대동 160만원 수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오늘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절 연휴 잘 보냈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24만원 수익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사실 이제 이 부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평균 매도 금액이 한 2억에서 1억 정도 이렇게 많은 자금으로 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제 4,600이나 버셨네요. 648만원 버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비님 운영진 이제 연휴 이렇게 잘 보내라, 설명절 연휴 잘 보내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거는 수익이 잘 난다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세요. 오늘도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수익 축제였습니다. 180만원 수익 나셨네요. 대동 솔리드, 케이프, 제우스까지. 보통 이제 요즘에는 로봇 관련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상승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3거래일간 여기서 보시면 거의 뭐 400만원 돈 버셨고, 45만원 큐렉소, 40만원 버셨고요. 큐렉소 140만원, LS레이트 190만원, 한국정보인증, 한성엔지니어링, 오리엔탈 전공. 보시면은 사실 지금 요즘에 시장이 좋기도 하지만 선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분할 종목 선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금 미중이자 및 선민이 주신 종목 서두르지 않고 매일매일 수익 중입니다. 빅데이터 가입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2번 재연장하였고요. 1년 지나다 보니 저 나름대로 방법을 터득해 욕심내지 않고 잘 적응하고 있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선비님이 사라고 하신 종목들은 분할매수 했더니 적지만 매일 수익입니다. 오늘도 한국정보 인증으로 29만원이나 수익 났습니다. 잘하면 며칠 물리더라도, 물린다는 게 이제 잠깐 횡보하는 거죠. 100% 수익 나는 게 참 신기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렇게 이제 종목 브리핑, 전체 주식시장 브리핑을 이렇게 대중에게 한 게 2017년이지만요. 2017년 11월 말부터 했는데요. 저는 2006년부터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심도 있게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익이 이렇게 잘 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말로만 이렇게 오래 주식을 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하는 말이 적절하게 잘 맞아떨어지고 이렇게 수익 인증이 충분하게 있어야겠죠?